박해학교입니다. 언론에 간혹 보도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제가 몇 편의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제가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한 1년 반 정도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튜버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언론에 비해서 기자, 즉 정보원이 없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 즉 팩트 전달은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목격했거나 또는 경험한 사건 보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대중의 관심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의 어떤 팩트에 관한 사실을 기대하는 분들은 조금 번지수를 잘못 잡으신 것 같습니다. 결국 유튜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 즉 논평을 하는 것, 또 나름대로 과거 자료 등을 찾아서 좀 추가 설명해주는 이 정도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자기가 전공을 해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모든 분야에 전공일 수 없기 때문에 유튜버는 시간이 갈수록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유튜브를 하다 보면 사실은 시청률 또는 조회수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공 분야는 제한되고 또 뉴스도 안 되니까 결국은 가짜 뉴스를 만들고 또 선정적인 제목, 내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신뢰도가 점점 저하되고요. 또 대중이 무관심해집니다. 그러면서 일부층만 열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적극적인 시청층의 요구에 부합되기 위해서 유튜버는 더욱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선정성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신뢰성이 악화되고 대중과 소외되는 셈이죠. 구독자와 조회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와 선정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유튜버들의 실정이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조회수가 많거나 또는 구독자가 많을 경우에 광고 수입이 많을 것 같지만 저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너뛰기가 많아서 아무리 시청자가 는다 하더라도 수입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한 것을 유지해야만 되고 따라서 가급적이면 조회수라도 올리기 위해서 또 가짜 뉴스와 선정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튜버들이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기능이 커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왜 유튜버들이 저렇게 가짜 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유포할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이 설명드린 바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2021 회계연도에 국방수권법에 합의했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은 현행 28,500명 미만으로는 감축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되면서 영내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거나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과 적절히 협의하는 것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증명할 경우 90일 이후부터 감축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항을 감축을 허용한 것으로 볼 것이냐 또는 차단할 것으로 볼 것이냐, 감축을 하려면 허용 조항을 이용할 것이고요. 감축을 하지 않으면 기본 정신을 존중하게 되겠죠. 실제 하원 군사위에서는 북한의 위협 감소, 한국의 번쟁 억제 확보 등의 그런 조건을 붙이려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좀 더 애매한 쪽으로 되었습니다. 그만큼 행정부가 감축하려고 할 경우에 감축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보에 관한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저러한 권고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감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주장한 바에 의하면 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감축은 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저는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한미군이 감축될 거냐, 감축되지 않을 거냐, 이걸 서로 맞추기 내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찍기나 아니면 단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현재 정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감축이 없을 거라고 단정하는데 익숙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상황은 임진왜란 전에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부정한 것과 똑같습니다. 정사인 황윤길이 1년 정도 일본을 시찰한 결과 침략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부사인 김성을의 말을 임금과 조정 대신은 믿었지요. 왜냐하면 그쪽이 편하니까요. 지금도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대비할 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나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 안보를 중시하는 정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이러한 동향이 있으면 민감하게 대응을 했을 겁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주한미군 철수 기도를 대부분 우리가 차단시켰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너무나 특이한 정부입니다. 아예 무관심합니다. 제 생각에는 안보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지도 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오로지 국내 정체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참 참담한 상황이죠. 주한미군이 철수할지 안 할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만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간에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 그런데 그 잦은 방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7월에는 미 육군대학원 산하의 전략문제연구소에서 주한미군은 냉전시대, 다시 말하면 남북한 간 전쟁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 특히 중국의 단거리 미사일 사정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0월 워싱턴에 있었던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 양국 국방장관 간의 회담입니다. 그 회담의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미군이 앞으로 싸우고자 하는 개념은 멀티-도메인 오퍼레이션스라고 그럽니다. 다 도메인 작전인데요. 이것이 표방하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대규모 정규전입니다. 그런데 그 개념에서 보면 한국은 너무 적지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접 전투 지역이 돼서 주요 부대나 시설 배치로는 너무 전방이고 위험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이 해외 미군 감축을 하는 추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퇴임하기 전에 상당한 규모를 철수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 두었습니다. 최근이죠. 12월 3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영구 주둔보다 순환 배치가 더 낫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군인 가족들을 후송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났습니다만 현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원래는 내년 11월까지 3년 임기인데요. 후임자가 내정돼서 곧 교체된다고 합니다. 폴 라카마라 대장인데요. 현재 태평양 사령부의 육군 구성군 사령관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이 주한미군 또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방향이라는 겁니다.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10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는 미 정부가 병력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융통성 있게 활용하겠다는 것은 철수하겠다는 것이죠. 본토에 주둔해야 생활 안정도 보장되고 필요한 어느 지역에 즉각적으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귀보다 더 심각한 추가 폭탄도 저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에서는 하웨이 등 중국 업체의 오지 기술 사용 국가에는 미군 병력과 장비 배치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LG U+ 등에서 하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합니다. 국방수권법의 제안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배치는 재고되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영국은 중국제
오지 장비를 폐기를 했고요. 기타 나토 동맹국들은 현재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천하태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한국은 안보, 한미동맹이죠. 와 경제, 중국과 관계겠죠. 그 중에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국방수권법에서는 태평양 억제 구상,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라는 항모 신설을 해서 22억 달러를 배정을 했습니다. 2조 5천억 원 정도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내년 2월 15일 한 의회에 제출하도록 국방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 역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천하태평입니다. 폭풍은 몰려오는 것 같은데 대비를 주도해야 할 가장은 천하태평인 거죠. 당연히 현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 정부만 믿고 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자주국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이 자주국방입니다. 미군이 수행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게 자주국방이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 묻고 싶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없다고 단정하는 인사들은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면 우리 국가를 어떻게 방어하겠다는 겁니까? 보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상당수 국민들은 그 사람이 자주 하는 거기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주국방을 하려면 우리는 국방 예산을 GDP의 6% 정도로 증대해야 됩니다. 이게 냉전시대 때 박정희 정부 때 쓴 비율입니다. 지금은 한 2.5%도 안 되죠. 그리고 예비군 등 총력 안보 태세로 전환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말로만 자주를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말로만 자주해서 나라가 지켜질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불안하게 생각할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균형 외교는 비현실적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균형 외교가 좋으면 다른 나라들이 다 균형 외교하지 왜 동맹을 하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바보고 우리 선조는 바보입니까? 그런데 한미동맹은 그 효과가 분명히 입증됐습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균형 외교는 입증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험난한 시기에 분명히 입증된 한미동맹을 버리고 입증도 전혀 되지 않은 균형 외교로 간다고요? 이전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이미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분명히 중국과 미국 중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방에 등한시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정묘, 병자호란, 한일합방, 6.25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전란을 겪었습니다. 한 번도 남을 공격해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국방은 만전지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경우 한번 보시죠. 영세 중립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병제를 하고 모든 국민들이 핵 대피를 할 수 있는 대피소를 다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조선의 역사 간단합니다. 국방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침략을 당하고 상국에 대해서 굴욕적으로 조공 외교를 한 겁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그러한 조선시대로 돌아가자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하대 받으면서요. 중국을 상전으로 모신다는 거죠. 자제 제가 신원식 의원의 글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12월 1일에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저보다 3년 후배이지만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지신, 인용엄 이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저는 훌륭한 후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후배가 한 명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신장군이 강조하는 것은 1949년과 같은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949년에 미국이 철수하고 1년 후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또다시 없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겪어왔듯이 미국의 느닷없는 변신도 가능합니다. 닉슨, 카터처럼 어떤 대통령이 갑자기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미국을 원망하기 전에 그런 가능성까지 생각하면서 항상 대비해야 되는 거죠. 신장군이 제기한 아주 멋진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통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장군은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정비례의 관계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신장군은 내 가족, 내 국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정신과 노력이 자주 아니겠는가. 이건 뭐 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그러면서 좌파에서 자주라고 하는 것은 용어 혼란 전술이다. 실제는 결국 중화 사대주의,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것밖에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저하고 동일합니다. 저는 미국의 동향보다도 현 정부의 무관심, 무능, 무행동이 더욱 걱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보는 도박할 수 없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자식들 또 친구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전지기 차원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주한미군 철수한다 안 한다 내기하는 게 이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핵 위협 해소시까지는 현재 자주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다시 말하면 한국군 대장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는 조치는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방위분담에 대해서도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양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미 외교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무나 그냥 미국에 보낼 것이 아니라 안보관이 확실하고 또 미국의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적극 활용해서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